디테일을 알려면 뉴스민을 들어라.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이 진행하는 모두의 뉴스민 시즌2입니다. 모두의 뉴스민 시즌2는 매주 금요일 업로드됩니다. 아이튠즈, 팟빵, 팟디에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상업 광고 없이 독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저희 뉴스민의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민의 김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민 박준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다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연휴 끝난 지 언젠데 지금 연휴를 묵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였잖아요. 아직 연휴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난주에 연휴 팟캐스트는 많이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들었어요 본인은? 저는 다 들었죠. 저희가 모두의 뉴스민 시즌 2를 시작하면서 내기를 했던 게 있었어요. 저희 듣고 계시는 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은희 대구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관련한 판결을 가지고 저희 박준혁 기자님이랑 천용길 기자님이 내기를 했었는데 일단 뭐 저희는 회식은 하는 거는 확실시 된 거고 저와 김규현 기자는 누가 사든 누가 이기든 얻어먹는. 제가 이겼어요. 그걸 이렇게 쉽게 이렇게 긴장감 없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겼죠? 이렇게 대뜸. 저희가 유죄냐 무죄냐 강은희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은희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두고 내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유죄에 걸었었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겼는데요.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지금 강은희 교육감은 당장에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때 유죄 무죄의 그 내기를 했던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그 천영길 기자의 주장은 유죄로 판결을 한다면은 무조건 당선 무효형으로 내릴 수밖에 없을 텐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이 범죄가 이 위반 사실이 심대하냐 여부에서 이제 천영길 기자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증거도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날 수밖에 없을 거다. 유죄를 애매하게 당선직을 유지시키는 유죄의 어떤 처벌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천윤규 기자는 무죄에 걸었는데 결과가 그게 아니었죠. 예, 저는 일단 유죄 위법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유죄 사실은 확실하니까 무죄를 때릴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결국 이번에 재판 내용도 판사가 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은 교육감직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에 교육감직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엄밀하게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200만 원 나왔죠? 네, 200만 원. 검사가 2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그거 그대로 받아서 구형 그대로. 네, 200만 원 선고를 했습니다. 1심 판결이 2월 13일에 나와서 2심은 이제 3개월 안에 2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아마도 이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텐데요. 그렇죠. 최대 이제 공직선거법상 전심의 전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강은희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또 항소심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해요. 이게 당선 무효형인 경우에는 가겠죠. 이제 유무죄를 따져달라 이게 죄가 없다라는 걸를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긴 할 텐데 그냥 당선 무효형이 아니라 뭐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어떤 형이 떨어지면은 보통 항소심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2심에서 정리가 되는데 권영진 시장처럼. 그렇죠. 권영진 시장이 항소심에서 정리가 됐잖아요. 뭐 검찰 측에서도 대법원까지 안 갔고 피고인 측에서도 권영진 시장 측에서도 대법원까지 안 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은희 교육감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유무죄까지 따져달라고. 그러면 최대 6개월의 기간이 강은희 교육감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항소 접수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은희 교육감이 뭐 패소를 계속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 그렇고 이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냥
지방교육자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거나 추천받고 있다는 걸 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강은희 교육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했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뭐 다툼이 조금 있었었는데 결국 그 강은희 교육감도 검찰 그 조사 단계에서 자기가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걸 다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판결문에 좀 반영이 됐었는데요. 어떻게 그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했느냐, 그건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 사무소의 당원 경력을 표기해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는 경력을 표기해서 공식 행사를 여러 번 열었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그 표기한 걸 걸어놨다. 두 번째로 홍보물,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 뭐 정책이나 이런 거 홍보를 유권자들한테 홍보물을 돌리는데 이거를 새누리당 경력을 표기해가지고 10만 명 정도한테 돌렸다. 이래가지고 이 범죄 사실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예, 대해서 저도 판결을 할 때 다른 재판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들어가서 같이 들었는데 그 교육이 정치로부터 분리돼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재판사가 가치를 좀 많이 두는 걸로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중립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당을 표기를 해서 정당이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 네. 그래서 그 지방교육자치법에서도 이걸 못하게 막아놓은 거고, 이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 범죄는 위중함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00만 원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였거든요. 예,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거범죄 100만 원 이상 선고하는 게 당선 무효라는 그런 정치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효 여부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무효 여부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했더니 이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당선을 무효로 해야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그 구체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에 따라 이렇게 보장이 돼 있는데 이거는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위의 행위들이 그 교육감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피고의 주장대로 어떤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이거 방송을 할 때 내기를 하는 방송을 할 때 박주영 기자가 대략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판결하는데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당시에 저희가 몰랐던 어떤 증거들, 정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더라고요. 몇 가지가 그러니까 더 이게 있었습니다. 그 정황들이 더 뒷받침이 되면서 확실해진 이게 거다. 확실하게 강은희 교육감이 이게 범죄라는 게 인식이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지속해서 했다라는 네. 어떤 확신을 재판부가 가진 게 된 거 같던데, 혹시 그것도 준비가 됐나요? 네, 설명은? 됐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피고의 주장, 그러니까 강은희 교육감 쪽의 주장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비례대표 표기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그냥 표기 방식이었고 이게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걸 통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게 첫 번째 주장이 있었고, 두 번째 주장이 방금 말했던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면 안 될까요? 두 번째 너무 말했던 빠르게 얘기하는데. 아웃사이더인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기획자의 부주의함이었다. 자기는 지시는 사실 안 했는데 기획자의 부주의함이 있어서 실무자가 부주의하게 했다. 그래서 그런 뭐 일이 벌어졌다. 자기는 지시는 안 했다기보다는 그 기획자의 부주의함이었다. 그거를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새누리당이라는 게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그 세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 말이 좀 이상. 그러니까 그거는 뭐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 그렇죠. 있는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아까 방금 말이 나왔던 그 강은희 교육감의 지시 여부나 이런 것들이 그 두 번째 말씀드렸던 주장에서, 그러니까 기획자의 부주의함이었다라는 데서 재판부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뭐냐면, 이 강은희 교육감도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위법성을 충분하게 인식했다. 그러니까 수사 받을 때도 이 당연 경력을 활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게 자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드러났었고, 그래도 이거를 알면서도 썼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쓰도록 한 거는 그 선거 운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미필적 인식이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면서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이거를 하게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게 문제다라고 해서 문제가 불거져서 선거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전날까지 선거사무소에 그대로 뒀죠. 그 내용을 네. 그대로 표기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었다라는 선거 것도 중에 그 있었고. 사실을 네. 알았는데도 네. 그렇죠. 이게 선거 중에 이 사건이 불거졌으니까 예.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리지 않고 그대로 뒀다라는 것도 이번에 판결에서 좀 강은희 교육감에게 불리한 그렇죠. 게 작용을 한 거죠. 그 방금 말씀드린 게 그 강은희 교육감 측의 세 번째 주장과 닿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별로 없었을 거다 이렇게 좀 쓴다고 해도 당도 그 새누리당이 현존하지 않는 정당이고 뭐 그리고 이미 알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냐 이렇게 변론도 하긴 했었었는데, 이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 파급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단 표시되면 이것의 전파성이 강하다. 그리고 의사 왜곡 효과를 돌이킬 수가 없다. 무슨 효과요? 의사 왜곡 효과. 예, 의사 왜곡 효과. 그러니까 그 유권자가 자기 의사를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의사가 왜곡된 거를 이렇게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경력으로 이걸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의사 왜곡 효과가 좀 크다. 그리고 또 강은희 교육감은 근소한 차이로 이순희 후보자인 김사열 후보자와 경쟁해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그 점이 사실은 좀 불리한 증상으로 이렇게 판단이 그렇죠. 됐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정당을 표방하고 예.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어떤 홍보가 예. 이 근소한 다툼에서 당선이 되는데 효과를 미쳤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3만 표 정도 차이였으니까 이순희 후보자와 그러니까 더구나 예. 대구에서 새누리당 당적을 표기하는 건 예. 더 영향을 영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예, 뭐 예. 어쨌든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을 검찰이 제시를 해놓은 것들이 있었고 재판부는 그걸 충분히 판단을 해서 이건 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 예, 그 몰랐던 네.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블로그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강은희 교육감이 그 국회의원이나 장관 시절 재직하던 당시 자기가 개인적으로 썼던 블로그를 그 거기 안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관련 당적 활동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거 운동할 때 그거를 계속 썼다거나 뭐 그런 몇 가지 그 사실들이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황교안 총리 외에도 예. 한국당 당적을 갖고 출마자나 출마자들이나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와서도 와서 예. 지지 발언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것 예, 같더라고요. 그것도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고 이제 재판 판결을 받고 나가면서 저는 울 줄 알았는데 울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좀 예상을 하셨는지 네. 되게 그냥 기운을 빠진 모습으로 담담하게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울기는 뭐라고. 왜 울어요? 항소하면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울었다면서요? 지난번에는 그 울었어요. 철철 울었어요. 저기 최종 결심 최후 결심할 변론에서 때. 네. 최후 변론에서는 말을 잇지 못하면서 한 몇십 초 정도를 그 마음을 추스리고, 근데 추스려도 이렇게 마음이 다 안 추스려서 울면서 이렇게 최후 변론을 하셨거든요. 뭐 어쨌든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항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죠. 예, 이게 당혹스럽다면서 항소하겠다고 이렇게 네. 뭐 의사를 앞으로 표현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불가피하게 아마 대구 교육감 선거는 내년 총선 때 함께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총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가. 그렇게 되면 아마 그때도 이제 보혁 대결이 되겠죠. 보수 쪽 후보 한 명과 진보 쪽 후보 한 명의 아마 진보 쪽 후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죠. 뭐 보수 쪽 네. 후보도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참 답답한데 교육감 후보가 지금 마땅히 없잖아요. 이전에 출마하셨다가 패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나오실라나? 나올까요? 뭐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두 분 다 더 이상 나올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떠도는 걸로 알고 소문은 근데 있어서. 다른 소문도 있어요. 이미 음. 준비에 들어갔다는 뭐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뭐 확인되진 않지만 그러면은 뭐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어떤 이게 선고 결과를 조금 더 그러니까 전망을 하자면은 이게 어쨌든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얻으면 교육감직을 잃는데 그 잃는 것에 강은희 교육감 개인적으로는 사실 선거 비용도 물어내야 되고 이게 8억 정도 그 선관위에서 그 지원받았던 그렇죠. 선거 비용이 선거 비용을 있는데 내야 되죠. 8억을 물어내야 되고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네. 그건 뭐 어쩔 수 네. 없죠.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죄 100만 원 이상 선고가 좀 약간 그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되니까 지금 교육계에서도 뭐 총선까지 늦으면 총선이잖아요. 총선까지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교육감 공소 사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지역 일간지 다들 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 상실 위기에 처했다면서. 근데 분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영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분하게 좀 변호 정량을 앞으로 대폭 수정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지역에서는 건물급 변호사로 통하는 변호사가 이 재판을 변호를 수임을 했는데 지금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으면 앞으로도 뭐 정관 예우에 따른 어떤 그런 변호사를 다른 변호사로 수임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효과는 뭐 좀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 관심이 쏠린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대구신문은 좀 강하게 썼습니다. 교육계가 예상밖 중형으로 충격에 빠졌다. 충격적이고 허탈하고 당혹스럽고 희생양이다. 강은희 교육감 희생양이다. 패닉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대구일보도 비슷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교육계가 충격에 빠진 게 아니라 한국당이 충격에 빠진 게 아닐까요? 한국당은 오히려 담담하지 않나요? 뭐 반응이 한국당은 있나요? 관심이 없죠. 뭐 네. 보수 관심이 진영 전반이 이제 그 교육계의 보수 진영 전반이 뭐 멘붕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정확한 표현일 수 있는데 교육계가 뭐 혼란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한국당이 혼란을 어차피 뭐 빠졌다고 교사들은 교육감이 실제로 누군지도 잘 모르거든요. 별 영향이 없으시죠. 없어요. 교사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교육감이 누구든지 우리는 힘들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별로 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별로 신경을 쓸 게 없을 것 같고 강은희 교육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강은희 교육감을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묻힌 사건들이 2건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같은 날 판결이 그렇죠. 2건 더 있었는데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판결이 2건 더 있었는데 같은 또, 법정이에요. 같은 법정 같은 재판부에서 근데 그것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으네요. 이분은 저희가 그때 지난 방송에서도 대구에 이런 정치인은 없다 이러면서 소개를 했던 분인데 네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1심 선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날? 원래 이분 판결이 금요일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 방송이 나가는 오늘 2월 15일? 네 원래는 이날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아, 당겨진 거예요? 그건 당겨졌어요. 저도 그날 법정 가서 알았어요. 아,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강은희 교육감 판결이 있는데 가서 사건 현황을 봤는데 오늘 그분 판결이 나는 걸로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음 일정을 좀 미루고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봤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아. 실형을 받았습니다. 2년 실형을 6개월. 받아서 구속수가 원래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위를 잇고 법원에 계속 출두를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그 수위를 잇고 그대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셨고요. 주요한 내용들은 뭐 대략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유사선거사무소 대구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사선거사무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또 불법적으로 일반 전화를 착신하기 위해서 일반 전화를 1147대를 일반 전화를 개설을 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유리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로 착신하는 절차로 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몇 가지 공소 사실이 있었는데 그 공소 사실 모두를 법원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파란만장했던
이분의 정치사가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닐까. 법정에 이분의 부인과 누나로 보이는 누나들도 이번에 같이 연루가 돼가지고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벌금형을 받았는데 많이 닮았더라고요. 분들이 와서 제 근처에 이렇게 제가 앉아 있는 부근에 이렇게 포진해서 앉으셨는데 한 분은 계속 중얼중얼 뭔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판결이 나오니까 짧게 이제 나지막한 신음이라고 하죠. 신음을 뱉으면서 언뜻 듣기 욕처럼도 들렸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그런 반응 뭔가 격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격한 반응은 없었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건으로 50여 명의 선거사범이 양산됐다.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50여 명? 선거사범들이 만들어져서 그 재질이 가볍지 않다,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뭐 이미 이제 연루가 돼서 1심 판결이 난 뭐 시의원, 구의원들도 있고 이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일반인들도 있고 뭐 당직자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항소심도 판결이 난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뭔가 파란만장한 정치의 마무리 종집을 찍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분이 대구 정치의 이제 뒤안길로 가게 되는. 그 실력도 있고 뭐 능력도 있으셨던 분 같은데 마지막에 뭐가 그렇게 좀 급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실력이 아마 불법적인 방법들이 아니었던가 하는. 원래 그 실력이 그 뭐 시기였을까? 그게 계속 하던 걸 했는데 이번에 들통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안 들켜서 그렇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지만은 2014년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분이 거의 무명에 가까웠는데 대구에서 동구청장 한 거 말고는 별다른 경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거든요. 시장 후보 대구시장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그때부터 약간 의심을 살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번에 이제 불거지면서 아마도 처벌을 받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분으로 인해서 현재 6명의 시의원과 구의원이 함께 옷을 벗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된 사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1심 아.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5명과 벌금 300만 원을 받은 1명이 있는데 300만 원 받은 분은 아마 동구 의원인데 당선 무효형이 항소심뿐만 아니라 뭐 만약에 이분이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머지 5명은 벌금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애매해요. 100만 가봐야 하네요. 커트라인. 근데 딱 커트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면은 살 수 있고 감형이 안 되면은 죽는데 저는 감형이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뭐 하긴 뭐 어쨌든 이 책임자가 2년 6개월이 나왔으니까 네. 감형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종범이니까 정보. 감형을 해줄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1심 시켜서 재판부 했으니까. 그걸 시켜서 했으니까 근데 음. 1심 재판부는 어쨌든 너희가 섬겨야 할 사람은 이재만이 아니라 국민이었는데 너희는 이재만을 섬겼기 때문에 직을 그대로 유지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벌금 100만 원 형 당선 무효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요약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항소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단을 한다면은 날아갈 거고 저는 비슷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고 연이어서 같은 날 또 다른 기초의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서 1심에서 선고받아서 당선 무효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네 뭘 이분은 잘못하셨길래요? 대구의 북구 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민주당 소속의 북구 의원인데
이분이 2017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 식당에서 경로당 이제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한 240명 정도를 모셔서 소고기 국밥이나 닭게장 같은 이제 음식을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이게 기부금을 제공하면 안 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을 한 걸로 판결이 났죠. 그래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게 형이 2심에서 확정이 되면은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까지 얼추 대구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대구에 연루된 분들의 판결이 1심이 대부분 나왔거든요. 현직에 있는 분들은 다 나왔는데 당선이 무효가 될 사람이 강은희 교육감과 시의원 2명 그리고 기초의원 1명, 2명, 3명, 4명, 5명입니다. 그래서 총 8명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된 거고 이게 확정이 되면은 아마 내년 총선 때 같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민주당은 한 분이고 전부 다 이제 한국당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 이렇게 해서 당선이 무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좋아해야 되는지 슬퍼해야 되는지. 슬퍼해야 될 일이죠. 이건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선거를 다시 하면은 돈이 또 들잖아요. 이게 시민들 세금이 그만큼 나가는 게 되고 또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이분을 대표로 뽑았던 시민들 구민들은 대표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또 그만큼의 어떤 크든 작든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 선거할 때 되게 헷갈리게 또 투표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또 뭐야? 구의원 작년에 뽑았는데 왜 또 뽑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을 왜 뽑는지 다시 왜 뽑는지에 대해서 이전에 뽑았던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형이 무효가 됐네, 당선이 무효가 됐는지를 좀 관심도 갖고 보면은 선거가 이렇게 관심 갖고 보면 재밌거든요. 모르고 보면은 정말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지만 관심 갖고 보면 재밌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오늘 방송이라뇨? 이 내용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지금 팟빵 구독자가 38명이에요. 왜 그걸 얘기하죠? 아니, 구독 좀 하시라고. 구독을 권유를 해야죠. 지금 이거 보시는 듣는 분이 분들은 이미 구독을 구독하시는 하고 분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니, 구독하기 안 누르고 그냥 듣기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제가 팟캐스트를 듣는 입장에서 그래요? 네. 저는 팟캐를 안 듣기. 그리고 파티 구독자가 6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티는 잘 안 쓰지 않나요? 제가 파티를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파티가 뭔가 약간 어플이 더 가볍다고 해야 되나? 팟캐스트는 계속 오류 뜨던데 나는. 그렇고 팟빵이 계속 어플이 오류가 떠서 저는 주로 파티를 이용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옆에 누군가가 계시면 저희 모두의 뉴스민 팟캐스트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라고 얘기해주시면 뭔가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행사를 할까요? 무슨 이렇게 이제 구독자 증대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경품 행사라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경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